자, 첫 번째 달려보죠. 신협 강도 이미 해외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죠. 지난주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서 강도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CCTV가 그렇게 촘촘한데도 이놈이 참 안 잡히는 게 용하다 싶었는데 세상에 외국으로 튀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서 3,900만 원을 빼앗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오토바이도 사전에 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대전 여기저기를 국도로 드나들고 또 이렇게 CCTV 없는 길도 도주 경로에 포함해가면서 일부러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망을 피했는데 앞서 오토바이 절도할 때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에 혼선을 유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버리고 도주 수단을 바꿔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이 이후에야 이 오토바이들을 발견을 했고요. CCTV를 통해서 피의자 신원을 특정을 했는데 이 남성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 남성은 특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고 또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이 강도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영화 범죄도시 2 보면 말이죠. 베트남이랑 이렇게 범죄인 인도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찰도 이제 국제 형사기구를 통해서 현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 경찰에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베트남 경찰 쪽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경찰만큼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베트남에 우리 관광객들도 굉장히, 우리 여행객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간 사람들이 또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에 나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도 주의해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점의 총기 강도입니다. 자,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의 수상한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편의점 내부 긴팔 외투를 입은 외국인 남성, 물건 들고 계산대 오던 직원에게 휴대폰 화면을 저렇게 떡 내밀어 보는데 직원이 뭐야 하자 갑자기 그 순간 외투 안에 감춰둔 무언가를 또 꺼내 듭니다. 아니 저게 세상에 총? 자, 직원이 신고하려고 하자 스탑, look at this 하는데 순간 휴대폰에서 돈을 빨리 주세요. 돈을 빨리 주세요. 세상에 이게 번역기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 놀라가지고 이제 돈을 꺼내서 저렇게 건네는데 야, 더 줘 하는 듯이 막 손가락질을 하죠. 자, 돈을 건네받고 도망을 갑니다. 세상에 요즘 강도는 번역기를 씁니다. 자, 뭐가 됐든 설마 진짜 총이 아니었겠죠? 장난감 총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 편의점 직원 입장에서는 장난감 총인지 알기 어려웠겠죠. 이게 어제 오후에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보신 것처럼 아니 근데 스마트폰 번역기를 돌려서 강도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게다가 처음에 뭔가 요구사항을 좀 복잡하게 적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야? 왜 이런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총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급기야 꺼내 들었고 나중에는 좀 더 쉽게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돈을 빼앗아서 도주를 했고요. 우리나라 경찰이 어떤 경찰입니까? 불과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아이고. 바꿔보니까 권총 한정, 소총 한정 두 자루였는데 다 가짜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50만 원 가량을 강도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아유, 참 이제 외국인까지 저러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다짜고짜 더 맞을래? 아, 택시 기사를 하고 계시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야, 앉으세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너 죽는다. 그래. 야, 더 맞을래? 더 맞을래? 아저씨, 왜 때리냐고? 더 맞을래? 왜 때리냐고? 아저씨, 그만 가려고. 아저씨, 그만 가려고 해요, 진짜. 넌 지인이야, 지인. 어디? 지인이란 지를 짓고 있어. 어디?
누가 똑바로 이 아저씨 말해주세요. 이거 봐. 이 아저씨 잡아주세요. 제가 당연히. 아, 너는 죄인이야. 뭐 보통 교회 가면은 뭐 신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죄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속상하네요. 제보하신 분이 사반 가족이신데 이 택시 기사님이신데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지난 19일 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만취한 70대 승객이 4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일입니다. 아이고. 만취한 2명이 택시에 탔고요.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갑자기 막 때리면서 앞좌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기사가 좀 앉아달라라고 요청하니까 막 진짜 폭행을 시작하더니 기어이 앞좌석으로 넘어와서 폭행을 했습니다. 기사님께서 이 일행한테 좀 말려달라고 했는데 이 일행은 완전히 만취해서 몸도 못 다루는 아이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택시가 멈춰섰는데 멈춰서도 또 기어이 또 앞좌석 문을 열고 계속 폭행을 했어요.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타신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람을 제압하고 경찰을 불러주셨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이 택시 기사님께서 뇌출혈로 인해서 사실은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와서 아이고야. 그 보조기를 타고 재활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실 수 있었대요. 운전을 했지만 보조기를 타고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입원하셨다고. 아이고야, 어떡해. 자, 백 변호사님. 네. 나이 70 먹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말이죠. 지금 이게 나이 70 딱 되자마자 저랬겠습니까? 젊었을 때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과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도 술 먹고 소위 주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근데 그건 제가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께서는 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뇌출혈 증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걸로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까지 했다면 이거는 일단 운전자 폭행이랑 운전자 상해가 됩니다. 아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정도 폭행이 있었다면은 다치죠,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일단 택시 기사분께서는 술 먹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합의 의사는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좀 발부가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를 좀 알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럼요. 따끔하게 법의 좀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무한 리필의 기준은입니다. 자, 사반 가족이신 이 무한 리필집 식당 사장님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무한리필 가게에서 음식 싸가는 손님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이 가게의 메인 메뉴는 돼지 불백입니다. 이걸 중간 정도 반 정도 먹다가 철판에 밥이랑 야채를 넣어서 볶아 먹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밥, 야채 이런 것들을 무한리필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에서 다시 밥이랑 반찬들을 막 가져와서 밥을 볶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볶음밥을 포장을 요청을 했던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식당 안에서 더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이걸 볶아다가 싸달라는 걸 보니까 너무 황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배고픈 분들 마음껏 편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도입한 시스템인데 지금에서라도 이걸 변경해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오픈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장님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손님입니다. 아니 사장님, 와 진짜 어이없다. 여기 무한리필이라면서요. 무한리필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한리필집을 하시면 어떡해. 우리 정말 더 먹으려다가 음식물 쓰레기 될까 미안해서 가져가는 건데 이걸 수작 부리는 걸로 하시네. 궁예세요? 혹시 관심법 쓰시게 동그라미. 동그라미래요. 예, 뭐 이거 예. 좋습니다. 다음 사장 끝까지 들어보세요. 손님, 제가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예, 애초에 남은 음식 싸가시는 거랑 음식 싸가려고 막판에 막 가져다가 밥 볶는 거랑 딱 보면 알죠? 관심법까지 갈 것도 없어. 정음식물 쓰레기 걱정이면 여기서 다 드시고 가세요, X. 예.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요. 사장님 그 옆에 무한리필 옆에 예쁘게 글씨 하나 귀엽게 좀 써놓으시면 어떨까요? 리필은 손님 배만 시켜드립니다. 어디 무한리필을
그릇에 리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이거 그럼 소장님요? 네, 이거는 사실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상식 비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 우리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무한리필집은 그 자리에서 나만 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요즘은 무한리필집이라도 음식물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은 받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볶아주세요 집으로 가져가게 이거는 진짜 비상식적이죠. 자, 백 변호사님, 이거 뭐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없습니까? 뭐 법적으로 따질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이 지금 우리 제보해주신 사장님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박상현 소장 말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무한 리필은 현장에서 먹는 거 무한 리필이죠. 그걸 가져가는 것까지 하면 그럼 거기는 야채 다 싸갖고 가죠 뭐 집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뭐 배에다만 담아가세요 그런 거 써놓으라고 하셨는데 현장에서만 드시는 걸로 무한 리필은 현장에서 드시는 걸로만 합니다. 남기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무한 리필집 같은 경우는 벌금 내는 데도 있어요. 남으면. 근데 너무 착하셔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힘내십시오. 이게 상식입니다. 예. 자, 저 솔직히 이게 뭐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대충 예상은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뭔가 조금 딱 이제 가게에다가 야, 이거 사건 반장에서 OX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좀 써 붙이시라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요? 네, 대동단결이었습니다. 일단 에리님 위장에만 넣어가세요 좀 하셨고요. 힐링 캠퍼지니님 포장 테이크아웃 절대 안 된다고 써붙여두세요. 그게 답입니다 하셨습니다. 소소님 이런 손님들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저도 자영업 14년 했습니다. 아이고. 마음 약해져서 손님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끌려다니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먼지님 어떻게 이렇게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